이 우울증이라는 건 왜 생기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다 소진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건 내가 일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쾌감, 네. 어떤 행복 호르몬 이런 거고 네네. 세로토닌은 안심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항상 게임으로 치면 MP 같은 건데 네네. 이게 항상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울증이 발동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둘 다 거의 제로 가까이 떨어지면 네네. 다음날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다음날 출근하는데 이미 화난 상태로 출근하고 막 틱틱거리고 네. 이렇게 되면 시비에 걸리기도 쉽고 네. 뭐 차 운전하다가 조금만 막혀도 버럭 화가 나고 네.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쉽게 이성을 잃는구나. 네. 그리고 네. 불친절해져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술, 뭐 담배가 는다든지 아니면 또 되게 마라탕 아니면 뭐 치킨, 튀김 이런 칼로리가 높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세로토닌이랑 도파민과 그게 관계가 있나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소진되면 네. 불안 호르몬이라는 게 생겨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네.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불안 호르몬. 네. 근데 이걸 가장 빨리 확 끌 수 있는 게 네. 자극적인 음식과 짧은 포만감이거든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특히 밤에 먹고 이렇게 약간 폭식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짧은 포만감과 짧은 나쁜 도파민이 훅 들어와요.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되는 거죠. 네. 구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술, 담배, 음식 같은 것들이 네. 인간을 가장 짧게 그리고 간단히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우리한테 짧은 안식과 긴 후유증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내가 밤에 야식 먹으면 후회할 걸 알면서도 계속 네. 먹게 된다. 이건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그리고 꾸미는데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모임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가야 되는 모임 있잖아요. 네. 이 친구 왜 이러지? 라는 어떤 그 시점, 그 알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안 올 친구가 아닌데 연락 없이 안 온다는 거는 네. 무슨 일이 있나? 요새 우울한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모임에도 열정과 어떤 그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마음이 떨어지는 거죠. 사회생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게 맞아요. 흥미가 떨어지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네. 내가 원래 좋아하던 거 네. 넷플릭스, 웹툰, 게임 이런 네. 것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거네요. 일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그랬어요. 네. 제가 2017년, 18년 그 전재산 다녔을 때 네, 네. 방에서 안 나왔잖아요. 유일하게 그나마 하는 게 게임이었는데 네. 게임도 재미가 없어서 하다가 그냥 꺼버리고 네. 누워있고 외출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외출 안 하고 방에만 있죠. 이게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길어지면 네. 방 안에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부모님이 밥만 넣어주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네.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지 않고요. 네네. 우울증이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네. 이걸 어떻게 아냐? 출근은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아직 발병까지는 아닌 거예요. 어찌됐건 꾸역꾸역 출근은 하고 있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네. 근데 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병원에 오는 것보다 네.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아직 직장은 다니고 출근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좀 간당간당하고 해당이 여러 개 된다. 네. 그러면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야식 중독되고 여유가 없고 안 꾸미고 안 씻고 네. 재미없어하고. 재미없고 네. 모든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저는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인 중에 한 명이 BTS 팬인데 BTS 콘서트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 비행기 타고 가서 티켓팅을 해가지고 BTS 공연을 보던 사람이 이제 BTS 기사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네. 이건 우울증이죠. 좋아하는 게 없어지는 것도 되게 그렇구나. 맞아요. 그러면 이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회복하면 이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외부 환경을 고칠 수는 없죠. 네네.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과 에너지와 회복 탄력성, 면역성을 얻게 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네요.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사실 자고 일어나면 나와요. 근데 우울해진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원래 100만큼 나와야 되는 게 우울한 뇌에서는 5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말에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건강하고 우울증이 없을 때는 주말에 이틀 정도 쉬고 나면 월요일에 좋은 아침 하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막 하고 이렇게 출근이 됐어요. 네.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은 주말에 쉬어도 40밖에 회복이 안 돼서 월요일에도 네 이렇게 출근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다른 것에서 본업을 잘하려고 기운 내야지, 텐션 올려야지, 뭐 내가 해야지. 특히 정말 내가 즐거운 레크레이션이나 뭐 어떤 뭐 방송 쪽에 하시는 분들은 텐션을 올려가지고 방송에서 웃음을 줘야 되고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네네. 내 주식 계좌가 지금 박살이 났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울증이 생기면은 지금 텐션 끌어올리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딱 발견을 할 수 있죠. 저 주변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힘내라, 좋은 생각해라, 뭐 아니면 정신과에 좀 가볼래?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네. 제일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네. 힘내라, 빨리 일어나라. 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아프리카에 밥 못 먹고 굶는 애들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가장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에 1도 공감을 못 해주는 증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악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나쁜 의도는 좋은 아닌데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해주세요. 대신에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거는 신호를 줘야 돼요. 요새 너 힘든 것 같은데 혹시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 도와줄게. 힘내라라고 하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루에 한 번씩만 연락을 하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뭐 다 얘기해봐라, 뭐 형한테 얘기해봐, 뭐 너 무슨 걱정이냐 다 내가 해결해줄게 이게 아니라 도와줘도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파헤치는 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손 닿는 거리에 내가 있다는 것만 하루에 한 번씩 알려주면 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시에 찔리게 서로 상처받게 가지도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카톡을 읽든 말든 일십을 하든 안 일십을 하든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보내기만 하세요. 그것만 있어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고 구할 정도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안정성이에요. 다치예요. 내가 조금만 헤엄쳐서 가면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다라는 믿음.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어떤 트라우마에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라도 2달만 쉬면 인간의 뇌는 회복을 해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충격만 없으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는 100으로 다시 찬단 말이죠. 휴식만 하면. 근데 휴식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2차, 3차 공격과 2차, 3차 이런 폭력, 어떤 재난이 들어오면 계속 이게 뇌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뇌가 자가치유 능력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을 먹으면 좀 나아지나? 그게 약이죠. 정신과 약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 아주 굉장히 특이한 약이고 특별한 약이고 무슨 부작용이 엄청난 약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뇌가 원래 갖고 있던 도파민과 그 세로토닌 그 공장이 일시적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원래 매출을 못 찍고 있어요. 그때 약으로 좀 외주를 주는 거죠. 굳이 말하면 목발이에요. 내가 뼈가 부러졌을 때 내 뼈가 붙을 때까지 목발에 의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뼈가 완전 댕강 부러졌는데 나는 내 의지로 뼈를 붙이겠다. 걸어 다니겠다. 부러진 다리로 걸어 다니겠다. 걸어 다니면서 붙이겠다. 의지로 이기겠다. 의지로 극복했다.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목발에 의존하는 건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과 약이라는 건 목발이에요. 목발을 짚다가 뼈가 붙으면 이제 목발을 끊으면 돼요. 휴증이나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파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중뇌 변형계의 측차액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에 좋은 음식. 자, 죄송해요. 제가 더 이제는 안 물어볼게요. 근데 뭐냐면,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좋죠.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게,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 트립토판이라거든요. 트립토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트립토판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 뭐 삶은 돼지고기, 콩, 두부, 나토, 뭐 이런 효모, 그리고 단백질, 아몬드. 아침에 먹는 이런 그 락토나 단백질, 요거트, 뭐 거기 뭐 견과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런 거에 많죠. 굽거나 튀긴 음식보다는 삶은 음식에 더 많고요. 도파민은요? 순수한 단백질에서 많이 나오죠. 잘 먹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삶아 먹는 게 제일 좋고 뭐 굽는 고기도 나쁘진 않아요. 튀긴 것보다는 그냥 삶는 게 좋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그 꾸준히 적당량을 많이 먹어줘도 단백질, 세로토닌, 뭐 아미노산 뭔가 특별한 그건 없네요.
특별한 요리는 없네요. 건강하게 먹으면 되네요. 먹는 게 중요해요. 탄단지 잘 챙기고. 네.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음식들. 네. 뭐 술. 술은 뇌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어요. 그거 다시 복관에 막 뭐 90일 걸리는 거 뭐 얼마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35일 걸립니다. 소주 그러니까요. 한 병 기준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술에 되게 강하다. 그건 내 간이 강한 거지 뇌가 강한 게 아니에요. 뇌혈관은 계속 알코올 때문에 쪼그라들고 거기 알코올 그 잔여물 같은 게 뇌혈관을 막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술을 마시려면 35일에 소주 한 병만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먹나요? 안 먹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만 술을 많이 먹는다, 술 권하는 사이다 그럴 게 아닌 게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저 보기 싫은 직장 상사한테 욕도 못하고 때려치지도 못할 때 뭘 하겠어요. 집에 가면서 그 소주 한 잔 먹는 거죠. 야구 보시잖아요. 근데 야구 보는데 롯데자이언츠 쓰레대 엄청 올리시던데.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 진다. 엉망진창으로 못한다. 그럼 저도 술이 땡기죠. 저도 정신과 의사로서 저 서울대에서 알코올 중독 그 강사까지 했어요. 술의 위험성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지금 오늘 술을 안 먹으면 내일 환자를 친절한 상태로 볼 수가 없다는 느낌이 꽈가요. 그러면 저도 치킨에 술을 시켜 먹는 거죠. 근데 방금 삶은 게 더 좋다 했잖아요. 튀긴 거보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튀긴 걸 먹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도파민으로 지금 빨리 내 분노를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건강한 두부나 건강한 탄수화물 같은 걸로는 지금 안 돼. 네, 지금 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야구장에서 두부 파는 거 보셨어요? 안 버리고 쓰레기 같은 게 계속 쌓이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그 가족들 같이 식사를 안 해요. 혼자 그릇을 가지고 방에서 먹거나 혼자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요. 빨리 막 급하게 먹고 뭐 설거지나 평소에 하던 집안일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가족들과도 대화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뭐 예전에 같이 모여서 밥 먹고 TV 보면서 드라마도 보고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 걸 아예 다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방이 어지럽거나 정리를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아니에요. 거죠. 그 전에는 안 그랬다 그런다면 더.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방을 안 치운다. 그런 성격에 가깝지만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 방이 계속 지저분해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우울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ADHD도 그렇고 우울증도 이거는 공통된 어떤 증상 중에 하나인데 메일을 안 읽어요. 읽지 않은 카톡, 읽지 않은 메시지, 읽지 않은 이런 것들이 계속 한 몇백 개, 몇천 개 쌓여요. 내가 즉각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리플을 하거나 해결할 어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업무 메일이나 요청 메일이나 협업 메일을 계속 쌓아두고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상사가 전화 왔을 때 전화를 아예 안 받아요. 내가 지금 우울한 감정과 우울한 텐션과 지금 업무 에너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상사가 전화 왔을 때 혹은 동료가 전화 왔을 때 안 받아요. 이런 연락이 잘 안 되고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된다. 그리고 메일 같은 거 잘 안 읽는 게 쌓여간다. 이것도 우울증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예요. ADHD와 우울증이 두 개가 지금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ADHD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번아웃이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우울증 때문에 ADHD가 생겼을 수도 있고 ADHD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두 개는 다른 거긴 하죠. 다른 거긴 하죠. 번아웃은 또 다른 건가요? 번아웃은 초기 우울증을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증후군은 소진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해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바닥난 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의 입구에 간당간당하게 들어서는 상태, 초기 우울증, 입구 우울증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00m를 뛰고 헉헉헉 하고 숨 고르는 상태, 그리고 마라톤을 뛰고 나서 쓰러져 있는 상태, 이런 걸 보여요. 완전히 소진된 상태. 그게 번아웃이구나. 그게 정신적으로. 그렇죠. 도파민 공장이 이제 털털 털려가지고 다시 이 샘이 물이 찰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거를 때린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물이 고갈됐는데 다시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100m를 여러 번 뛴다거나 또 뛰는 거죠. 계속 될 때까지 정신력. 너 14초밖에 안 남았어. 13초 만들어.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쉬고 혹은 뭐 내가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아니면 며칠이라도 쉬고 해야 되는데 13초가 나올 때까지 100m를 연속으로 한 20번 뛰자. 그런다고 기록이 단축되나요? 아닌 거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이 더러워졌다는 의미가 그렇게 다양하게 정신적인 증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정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신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도 될까라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까 꼭 정리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운동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그 BDNF라고 뇌 영양 유래인자라고 해서
운동을 10분 하면 뇌세포 100개가 청소가 됩니다. 아,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청소가 돼요? 네, 100개에서 한 200개까지가 예. 완전히 새로 뇌세포가 생기진 않고요. 뇌세포가 깨끗해집니다. 업데이트가 돼요. 운동을 한 10분 정도 하면. 네. 그래서 하루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30분씩 기본적으로 해주면 네. 뇌세포가 한 1000개 가까이, 물론 뇌세포는 뭐 정말 많은, 뭐 정말 몇천만 개, 뭐 몇억 개가 있겠죠. 네. 근데 내가 하루에 몇천 개, 몇백 개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시 되살려준다는 게 네.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 저속 노화, 그리고 내 집중력, 어떤 향상, 그리고 건강, 도파민, 세로토닌 향상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뇌를 건강하게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그러면 매일 해도 뇌가 매일 깨끗해지겠네요. 조금씩이라도. 네. 그 측면에서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고, 또 어디 이제 근성장, 보디빌딩 하는 분들은 이제 또 근육도 고갈이 되니까 맞아요. 회복을 하고 성장할 시기를 주기 위해서는 운동을 매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근육 성장 이런 거는 네. 뇌 기능보다는 사실 근육에 좀 그거 초점이 그러니까 많이 맞춰져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아래에 아니 뭐 4분할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리니까. 뭐 유산소 운동과 어떤 웨이트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여튼 뭐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어느 땀이 좀 날 정도의 운동을 적당하게. 한 30분씩 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이 뇌는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땀이 막 날 때까지 네네. 매일 하는 게 뭐 진짜 혹살하거나 무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네. 땀이 송글송글 맺혀서 조금 흐를 정도가 된다. 네. 이게 뇌에는 베스트입니다. 아, 뇌의 관점에서. 네, 뇌의 관점에서는 그게 베스트예요. 네. 이제 사람들이 근데 아침에 그런 운동할 시간과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참 웃긴 게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도파민, 세로토닌이 완전 고갈해버리면 운동을 할 이니시에이션이 안 돼요.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이 아예 사라지니까. 그죠. 가만히 누워있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악순환이죠. 운동을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30초라도 시작을 하면 이제 조금씩 뇌가 회복이 되어가는 선순환이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을 안 하고 보통 아메리카노를 먹죠. 네. 그러니까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 뇌가 번아웃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제대로 차지도 않았는데 평소보다 반밖에 안 찼는데 내 졸린 눈을 그러니까 깨우기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뇌에 들이붓죠. 그 카페인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뇌에 들이붓는 거예요. 정신을 때려서 깨우는 겁니다. 아침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저 맨날 먹는데. 카페인이 먹으면 눈이 번쩍 떠지는 이유는 좋아서 떠지는 게 아니라 카페인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불안 호르몬,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 좋은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을 바로 자극합니다. 불안해서 깨는 거예요. 카페인 먹으면 컨디션 좋아지는 느낌이 나서.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프로세스가 아니란 거죠. 억지로 깨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가장 좋은 아침 그 루틴은 7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몸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10분 정도만이라도 운동을 하고 여유 있게 출근을 해서 커피는 11시 이후에 먹는 거예요. 아침에는 요거트나 아까 견과류, 효모, 뭐 두부 아니면 이런 걸 뭐 바나나 이런 거라도 한 입 먹고 가는 게 훨씬 뇌를 깨우는 게 좋지. 때려서 깨운다고 내가 빨리 깨지는 게 아닙니다. 카페인으로 때려서 깨운 뇌는 금방 다시 잠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2샷, 3샷을 해도 그 집중력이 오후 2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서서히 달래서 깨우고 커피를 반드시 먹으셔야 된다면 점심 전에 브런치 정도로 11시 정도에 드시는 게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도파민 분비나 세로토닌 분비 양을 올리기 위한 어떤 물리적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운동을 하면 그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그냥 뇌 운동 같은 건 없을까요? 아예 뇌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 없겠죠? 뭐 인지치료라고 해서 디지털적으로 뭐 게임 같이 훈련하는 법이 있긴 한데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루틴, 익숙한 즐거움. 뭐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야구가 있을 때는 화수 목금토 야구를 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도 뭐 화도 나지만 화가 날 때는 웹툰도 보고 출근을 하고 내가 매일 아침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꼭 굉장히 강렬한 뭐 극단적인 자극, 마라탕 뭐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내가 쉽게 보충할 수 있는 도파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통해서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추가를 드리자면 우리 뇌는 맨날 똑같은 걸 되게 싫어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지루한 거에서는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거든요. 뻔한 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짜 같은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전 그걸 한 50번은 봤거든요. 네. 볼 때마다 재밌지만 처음보다는 도파민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똑같이 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일상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뭐 운동화를 바꿔본다거나 네. 출근 루트를 바꿔본다거나 출근 방식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지하철 버스 아니면 뭐 걸어서도 가보고 한정거장 앞에서 내려보고 오늘은 택시를 타면서 오늘은 다른 음악을 들어볼까. 왜냐하면 지하철에서는 뭐 영상을 마음 놓고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뭐 이건 있어도 내가 일상에서 큰 무리 없이 바꿀 수 있는 걸 계속 바꾸면서 뭐 옷차림이나 뭐 어떤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헤어스타일도 그렇죠. 이런 어떤 작은 변화들이 나한테 작지만 의미 있는 건강한 도파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구가 인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파민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장 드라마,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돌싱 특집 이런 게 인기 있는 것도 도파민을 굉장히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